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겉으로는 정말 친절한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말입니다. 웃으면서 다가오고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으시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냥 참아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편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신호를 우리 머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 본능은 이미 그 사람의 친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기한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전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한데 유독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알고 보니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진심이고 누구는 계산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단 몇 가지 신호만 알면 가짜 친절에 상처받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미소는 많은데 눈은 차갑다.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참 웃음도 많고 인사성도 밝으셨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하며 누구에게나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웃긴 웃는데 눈이 안 웃어. 정말 그랬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던 겁니다. 눈빛은 차갑고 뭔가 상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교수는 수십 년간 사람의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였습니다. 진짜 미소는 입뿐만 아니라 눈 주변 근육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살짝 좁아지면서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걸 뒤센 미소라고 부릅니다. 반면 가짜 미소는 입만 움직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표정이기 때문에 눈은 그대로입니다.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저 미소는 진심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눈빛까지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도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봤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보다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 눈은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숨기지 못한다. 결국 진짜 친절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눈빛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건 계산된 친절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본능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2장. 칭찬이 과한 사람. 어느 날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오늘 정말 젊어 보여요.
20대 같아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칭찬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도 진짜 젊어 보여요. 40대 같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사람을 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칭찬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과장되거나 반복적인 칭찬은 오히려 불신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과한 칭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나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는 경계심이 생기는 겁니다. 칭찬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칭찬하느냐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해서 하는 칭찬은 듣는 사람도 알아챕니다.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적절합니다. 반면 계산된 칭찬은 과하고 반복적이고 공허합니다. 듣는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뭔가 찝찝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원 영색은 인이 적다.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적다는 뜻입니다.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정작 마음속에는 진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과한 칭찬은 독이 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하는 그 칭찬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3장. 부탁은 잘 들어주는데 내 말은 안 듣는다. 몇 년 전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하면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이거 좀 도와줄래? 하면 그럼 당연하지. 하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아예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응응하면서도 눈은 딴 데 가 있고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부탁은 들어주지만 내 마음은 듣지 않는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절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건 행동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마음입니다. 행동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꼭 친절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나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부탁을 들어주는 횟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들어주느냐로 만들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이해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어렵다. 진짜 친절은 내 입이 아니라 내 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다. 부탁만 들어주는 친절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어주는 친절은 마음을 쉬게 합니다. 4장. 친절한데 자꾸 불편하다. 아파트 옆집에 이사 온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반찬도 자주 나눠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친절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반찬을 주시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 좀 봐줄 수 있죠? 하고 말씀하시거나 도움을 주신 뒤에는 꼭 다음엔 저도 부탁 하나 할게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친절은 받았지만 동시에 빚을 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걸 기대하고 준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들은 호혜성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면서 상대가 빚진 느낌을 갖게 만들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운 동시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한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조건 없는 친절만이 진짜 친절입니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마음. 그게 진짜입니다. 친절을 받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가짜 친절입니다. 진짜 친절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5장. 급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마음에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통화 끝 무렵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있잖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연락한 거구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한 거구나.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운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인간관계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연락하고 그냥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급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해 보이지만 그 친절은 자기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평소엔 아무 관심도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진짜 친절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급할 때만 찾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관계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짜 친절은 필요 없을 때도 옆에 있습니다. 6장. 말은 적어도 마음이 느껴진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물으면 응, 그냥 잘 지냈어 정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섭섭했습니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먼저 연락했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만 했지만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긴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의사소통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의 감정을 느낄 때 말의 내용은 7%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
표정, 행동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즉, 말이 많다고 마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친절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한마디가, 화려한 칭찬보다 조용한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적어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인이 드물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마음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진짜 인간미가 있습니다. 말 많은 친절보다 묵묵한 진심이 훨씬 값집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조용한 배려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진짜 친절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7장. 실수를 해도 편안하다.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 하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구나. 내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구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신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상대를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따뜻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능력이나 성과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판단 없는 친절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보면 평가하고 비판하고 조언합니다. 왜 그랬어?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같은 말들.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절한 사람은 실수를 실수로만 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진짜 친절은 물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실수해도 편안한 관계,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8장.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고맙다. 어느 날 한 친구와 그냥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고 그렇게 1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참 좋았어. 고마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고맙다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위로나 거창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사회적 친밀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는 특별한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고 관계는 깊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친절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문다. 진짜 친절은 물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친절과 진짜 친절을 구별하는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빛,
칭찬, 경청, 조건, 그리고 존재. 이 5가지 신호만 알아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짜 친절은 화려하지만 피곤합니다. 진짜 친절은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가짜 친절은 받을수록 부담스럽지만 진짜 친절은 받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계로 인한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가짜 친절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지금, 당신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말은 적어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실수해도 편안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진짜 친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